본지 할매는 할머니표 태교 바느질로 친구류 세트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신생아 세트를 시리즈로 만들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손주의 건강한 탄생을 기원하면서 만들 거예요. 신생아 세트는 베네저고리와 손싸개, 발싸개, 속싸개 그리고 모자를 만들 건데 속사계는 흔히 수아들업이라고 해서 기저귀 속사계로 만들 거예요. 언제 할매 따라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 엄마가 되시는 분들 한번 태교 바느질 따라 해보세요. 베네쪼고리를 만들 건데요. 베네쪼고리는 DIY로 만들거나 실물 패턴을 구해서 만드는데 실물 패턴도 다양하게 있어요. 번제 할매가 가지고 있는 실물 패턴은 한 장의 패턴으로 원단을 접어서 재단한 다음에 바느질을 할 수 있는 패턴이고요. 다만 베네 쪼고리 사이즈에서 베네 가운으로 만들기 위해 소매와 몸통 길이를 3cm씩 길게 만들어서 다시 제작해서 쓰는 베네 가운 패턴이에요. 원단은 흔히 다이마루라고 하는 면 편직 원단을 쓰는데요. 번제 할매의 손주는 출산 예정일이 6월이라 단면으로 된 오가닉 코튼 편직 원단을 샀어요. 출산 예정일이 여름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양면으로 된 원단을 사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할 건데요. 이 보통 편직 원단은 광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광폭을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반으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의 베네 쪼고리 두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먼저 접어진 부분과 절개가 없는 등판을 나란히 놔주세요. 그리고 절개가 있는 앞섭을 이런 식으로 놔준 다음에 잘 고정시켜 초크로 선을 선명하게 잘 그려준 다음에 가위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패턴대로 초크로 잘 그려준 다음에는 원단이 두 겹이라 시침핀으로 잘 고정시킨 후에 가위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베네저고리 패턴대로 원단을 잘라내면 이렇게 자투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자투리 원단으로는 발사계와 손싸개, 모자 등을 만들 거예요. 원단을 잘라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나중에 바느질을 하면 이런 모양의 베네 가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앞섭은 직각으로 잘라줬지만 두 원단을 마주 잡고 이 모서리 부분을 약간만 둥글게 잘라줄 거예요. 앞섭은 이런 모양으로 약간만 둥글게 잘라서 준비했어요. 재단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준비해야 될 게 바이어서와 고름끈인데요. 바이어서는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번제 할매는 친구류를 만들고 난 원단으로 미리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바이어서 만들기는 번제 할매가 먼저 올려놓은 바이어서 만들기와 패들 만들기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고름끈은 이 무늬가 있는 거는 극고름끈이고요. 60수 아사면으로 만든 흰 고름끈은 속고름끈이에요. 고름끈은 4cm 폭의 길이 22cm를 잘라서 한쪽만 1cm 시접을 넣은 다음에 접어서 이런 식으로 박아주면은 끈이 나오는데요. 이 한쪽 끝은 마감 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나중에 몸판에 달아줄 부위이기 때문에 박아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극고름끈 4개에 속고름끈 2개가 필요해요. 본제 할매는 손싸개를 따로 만들어 줄 거라 손싸개 처리를 소매에다 하지 않는데요. 꼭 하고 싶으면 7cm 정도 길이를 소매 폭만큼 뒤쪽에다가 따로 덧대어 겹용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바느질은 먼저 바이어스를 칠 건데, 바이어스는 앞판 옆선 끝에서 시작해서 삥 둘러 목선을 지나 반대편 앞판 옆선 끝까지 바이어스를 쳐주고요. 소매 끝단과 등판 밑단을 바이어스를 칠 거예요. 소매선과 옆선은 솔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처리할 건데요. 오블락이 있기 때문에 오블락 기계로 처리를 할 거고, 없으면 통솔 받기로 해도 좋아요. 먼저 할매는 이 고른 끈을 바이어스를 치고 난 다음에 달아주지 않고 바이어스 칠 때 바이어스 속으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지나가는 부분에 달아줄 고름은 3개인데요. 먼저 속고름은 앞서 목선이 시작되는 곳이 하나, 그 앞서 목선이 시작되는 곳이 하나와 그 중간 지점에 하나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끈을 만들 때 시접을 주지 않은 부분을 끝선에다가 대고 한 번씩 박음질을 해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시침질을 해서 바이어스를 칠 동안에 끈이 위치를 잘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런 끈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시침질로 움직이지 않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0.5cm 지점에 재봉틀로 한 번씩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한 번만 해서 고정시켜 놨어요. 언제 할매는 바이어스를 기계를 쓰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데요. 먼저 바이어스를 시작할 곳은 오른쪽 앞서 끝이에요. 옆선 끝에다가 바이어스를 대고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1cm 시접 부분에 주름이 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똑바르게 잡고 일자로 박아준 다음에 뒤집어서 접어서 바깥쪽에서 다시 박음질을 해서 완성할 거예요. 오른쪽 앞선 안쪽에서 빙 둘러 왼쪽 앞선 끝까지 박아줬는데요. 이제는 바이어스를 뒤집어서 왼쪽 바깥쪽에서 일자로 박아서 바이어스 앞쪽 치는 거를 완성할 거예요. 앞판과 소매 끝동을 바이어스 처리해 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판 아래쪽 끝을 바이어스 처리해 준 다음에 소매선과 옆선을 박아줄 거예요. 바이어스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에는 소매선과 옆선을 박아주기 전에 아까처럼 고름을 위치를 잡아 고정시켜 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속고름은 왼쪽 겨드랑이 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박아줄 거고요. 겉고름은 하나는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이쪽으로 보고 위치해야 되고요. 중간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나중에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먼저 시침질을 위치를 잡아 해주고 이 끝부분을 한 번씩 재봉틀로 박음질한 후에 옆선과 소매선을 박아줄 거예요. 고름 위치를 잡아 시침질을 해준 다음에 끝을 재봉틀로 한 번만 박아서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소매선과 옆선은 밖에서 처리를 해서 안쪽으로 솔기가 가지 않도록 할 거고요. 본지 할매는 4줄짜리 오블락 기계가 있어서 오블락으로 처리하고 박음질로 마무리할 거고요. 박음질 마무리할 때 고름은 한 번씩 4바퀴를 해서 튼튼하게 박아줄 거예요. 이제는 이 소매 끝선과 이 옆선을 끝을 잘 잡아서 시침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본지 할매는 이 오브락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튼튼하라고 코화살을 가지고 오브락을 쳐줄 거예요.
오브락을 깨끗하게 쳤는데요. 특히 기역자로 꺾어지는 겨드랑이 부분은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서 오브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을 손으로 주름을 약간씩 잡아가면서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서 쳐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요. 이제는 오브락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노루발 시접만큼 일자로 박음질을 해서 완성할 거예요. 오브락은 안쪽에서 쳐질 때는 굳이 이 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4줄짜리는 2cm 정도에서 잘라서 쑥 손으로 뽑아주면 더 이상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애기 옷이라 바깥으로 오브락을 쳤기 때문에 끝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브락 끝 처리를 할 텐데요. 이 오브락은 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실이 끝에 남는데, 손으로 일단 쭉 이렇게 빼주면은 더 이상 풀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을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이 오브락을 친 안쪽에다가 길게 자연스럽게 집어여서 이 끝을 한 번만 바늘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접어서 바깥에서 박음질을 할 때 안쪽으로 박아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도 깨끗하고 풀어지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오브락 끝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는데요. 이제는 박음질을 한번 해서 완성할 건데, 겨드랑이 부분이나 고름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대박음질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몸판 바느질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름이 바이어스에 달아진 거는 바이어스 안쪽에 달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네바퀴를 해서 고정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름을 멜 때 바이어스가 밀리지 않고요. 오브락 쪽에 달아진 고름은 그대로 둬도 좋아요. 고름까지 매서 완성했는데요. 목 겹쳐진 부분에 벌어질까봐 똑딱이 단추를 달기도 하는데, 본제 할매는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고름도 있는 랩 스타일이라 크게 벌어지지 않고요. 이 똑딱이 단추가 벌어졌을 때 피부에 스쳐질까봐 달지 않았어요. 참고하세요. 아주 예쁘고 귀엽고 튼튼한 할머니표 우리 왕자님 베네쩌고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왕자님 행복할 거예요.